안녕하세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7회에 걸쳐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예민한 마음의 진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 말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좀 더 둔감해지세요. 세상 살기 힘들겠네요. 그렇게 예민하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상사가 조금 차가운 톤으로 업무 지시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그 말투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내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가정에 소홀했나? 하고 온갖 자책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농담이나 말들이 여러분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혹시라도 또 상처받을까봐,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미리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마치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더욱 우울해집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일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예민하고 힘들까? 자신과 비교하면서 더욱 움츠러들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정상이 아닌 건 아닐까?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치 예민한 것이 고쳐야 할 병이나 심각한 부족함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민함은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고쳐야 할 결함일까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주는 놀라운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연꽃도 진흙탕에서 피어나고 상꽃도 바위 틈에서 피어난다. 어떤 곳에서 피어나든 어떤 모양이든 꽃은 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셨는데 그 중에는 섬세하고 예민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칠 대상이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특성으로 본 것이죠. 법구경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명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악기를 가진 음악가는 작은 터치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냈지만 동시에 조금만 거칠게 다뤄도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평범한 악기를 가진 음악가는 어떻게 연주해도 평범한 소리만 났습니다. 어느 날 좋은 악기를 가진 음악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악기가 너무 예민해서 괴롭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차라리 평범한 악기가 낫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악기가 예민한 것은 당연하다. 그 예민함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악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에 맞는 연주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밀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미묘한 차이, 분위기의 변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죠. 이것은 마치 좋은 악기가 작은 진동에도 섬세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호수가 맑고 고요할 때는 바닥에 작은 돌멩이까지 다 보인다. 하지만 호수가 흐려지고 파도가 치면 큰 바위도 보이지 않는다. 예민한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맑은 호수 같은 마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너무 많은 것이 느껴지니까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 강한 냄새, 밝은 빛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둔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연꽃은 연꽃답게, 대나무는 대나무답게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만약 연꽃이 대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연꽃도 되지 못하고 대나무도 되지 못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완전하다. 다만 그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그 특성도 완전한 우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쉽게 아픕니다. 이것이 수행에 방해가 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쉽게 아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이다. 다친 마음은 아프지도 않지만 기쁘지도 않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자비와 지혜도 생긴다. 이제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예민한 성향을 고감수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소수가 아니며 인류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던 정상적인 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왼손잡이나 특정 혈액형처럼 자연스러운 다양성의 일부인 것이죠. 뇌과학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고감수성자들의 뇌는 일반인들과 확실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뇌 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인 편도체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그리고 정보를 깊이 처리하는 섬엽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반인들이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정보들을 고감수성자들은 더 깊이 더 오래 처리합니다. 이는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더 깊고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더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러 뉴런이라고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의 활동도 훨씬 활발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감수성자들은 이 능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자신도 아픈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자신도 같이 기뻐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 반응 체계도 독특합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더 오래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느끼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고감수성자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예술적 감수성과 심미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능력도 더 우수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과 이타적 행동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감수성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더 빨리 알아채며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변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키가 크고 작은 것, 머리카락이 곱슬이고 직모인 것, 눈동자 색깔이 다른 것처럼 타고난 특성인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예민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대화의 언어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 라는 말 대신 나는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또 예민하게 굴었네 라는 자책 대신 나는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민감해서 문제야. 대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과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 마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둘째, 예민함이 가져다준 선물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기록해보세요. 당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동료가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려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경험, 가족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 친구의 속마음을 이해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경험들 말이에요. 또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감동받았던 경험,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섬세하게 느꼈던 순간들, 음악이나 영화에서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경험들도 기록해보세요. 이런 경험들을 메모해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춰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평할까? 나도 저렇게 둔감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의 섬세함과 깊이를 부러워할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너처럼 세심하지 못해서, 나는 너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나는 너처럼 감정이 풍부하지 못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넷째, 예민함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개발하세요. 예민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운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따뜻한 차 마시기, 독서나 명상 같은 조용한 활동 등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하루 중에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너무 예민하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당신의 섬세함을 이해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관계에서 당신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이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상담, 교육, 예술, 디자인, 간병, 반려동물, 돌봄 등 섬세함과 공감 능력이 중요한 영역들에서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민함은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타고난 특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의 2500년 된 지혜와 21세기 현대 과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을 높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파도를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마음챙김 가르침과 현대 심리치료의 만남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섬세하고 예민한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